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와보고2 적중 영상입니다. 아이들 이번 와보고 2학년 기말고사에 대해서 좀 난이도 어떻게 느꼈을까요? 먼저 영어부터 말씀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보고 2학년 영어 시험이 올해 치렀던 4차례 시험 중에서는 좀 가장 쉽게 느껴졌습니다. 예, 아마 학생들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서술형이 없었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지문이 제가 좀 세보니까 3개밖에 안 나왔어가지고, 그리고 그 새로운 지문의 난이도마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도 조금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지문 자체에 대한 분석, 공부, 복습 뭐 이런 것만 충실히 했어도 75점 이상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입학이랑 세부 내용 문항이 합해서 무려 11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변형이 거의 없었어가지고 사실은 기존의 와보고와는 조금 다르게 지문 자체에 대한 공부만 어느 정도 되어 있었으면 좀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빈칸 추론도 무려 4문항이나 나왔는데 빈칸 4개 모두 주제와 밀접한 핵심적인 부분에 빈칸이 뚫려 있었고 패러프레이징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만 잘 되어 있었다면 좀 금방 풀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수학을 아이들이 난이도를 어떻게 좀 느꼈을까요? 미적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도 역시 국교재 수능 특강의 숫자 변형 문제들이 상당히 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단원인지라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시간 관리를 좀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시간이 좀 부족하고 조금 밑에 있게 계산해서 조금 쉬워 보이는데 풀이가 쉽게 안 나오는 문제를 2번에 배치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한번 좀 당황하게 만드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교재에 안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문제여서 확인해 봤더니 고3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를 변형해서 내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도 좀 준비해라 이런 느낌으로 내시지 않았을까. 변별력으로 그렇게 좀 작은 문제로 보여지고 그냥 아이들은 뭐 많이 주지시켜 놨기 때문에 생각한 대로 나왔다고는 예상들은 하는데 확실히 이게 탄탄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느낌은 알겠는데 결론을 못 내거든요. 이번에 좀 그런 멤버들이 약간 있어서 뭔지 알겠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좀 많고 그다음 아까 이제 포인트 집어드린 그런 문제들에서 시간을 좀 많이 뺏기면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들에서 좀 시간이 압박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마음을 편하게 생각들을 하다 보니 등급을 A, B, C로 나눠서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마음 편하게 보는 문제들이 더 결과치도 좋고 더 쉽다고 느끼기도 하고 좀 만족하는 부분들도 다행히 A들이 좀 나와서 기아 쪽에서는 조금 그러면 성과가 좀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요걸 가지고 수능에서 기하일지 미적분일지를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다수가 미적분을 선택하다 보니 미적분 부분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이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나 난이도를 어떻게 수능에서는 본인 걸로 만들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와보고2 영어의 포인트 문제나 유형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자, 일단은 이번 시험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제 기억에 2021년 이후로 와보고2 가장 쉬운 시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또 거기서 이제 또 더 쉬운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 지문이 한 60지문 정도 되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심지어 뭐 이상한 논문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어렵게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될 수도 있지만 특이했던 게 한 지문을 주고 이제 2문제 주는 모의고사 41번, 2번 이런 유형 있잖아요. 그래서 지문이 그렇게 많은데 6문제나 한 지문에서 그냥 단문 한 지문에서 2문제씩 줬다는 거. 뭔가 약간 아이들이 점수를 주려고 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공부만 다 했다면 지문을 다 공부만 했다면 맞을 수 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키포인트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26번, 27번을 한 지문에 묶어서 같이 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거기서 이제 연결서 넣기 보통 이게 어렵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 빈칸 A, B가 뚫려있고 연결사 알맞게 되어 있는 건 짝지 뭐 그러는 건데 이번에 그게 아이들 거의 다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저희만 1등급 맞은 애들이
지금 파악된 것만 2명 이상 되는데 그 친구들도 그걸 틀렸다고 해서 보니까 그 역접이냐 순접이냐 같은 내용이냐 다른 내용이냐,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좀 킬러였던 게 그 아이들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속에 진짜 차이를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유일한 킬러 문제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점수가 말해줬듯이 90 초반이 2등급 컷입니다. 이처럼 엄청 쉬웠다. 26번, 7번 문제만 조심했으면 1등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학의 키포인트, 문제의 유형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수학 단원의 특성 때문에 계산의 압박감이 좀 큽니다. 어느 날은 컨디션 좋은 날은 계산이 되고 어느 날은 계산이 안 되고 긴장하면 계산이 안 되고 근데 아이들이 쉽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계속 머무르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흘려보내고 답은 결국 안 나오고 좌절하고 멘탈 깨지고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 15, 16은 이번에 그 고3 모의고사를 내신 거는 좀 저로서는 또 환영할 만한 일인데 수업에서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면은 아이들 입장에서 좀 당황했을 거란 생각도 좀 들고 이 두 문제 같은 경우 합치면은 이제 배점이 10.3점이 되는데 이게 정말 갖고 있는 능력치가 있다면 등급을 가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객관식 마지막 두 문제였는데 이게 좀 결론적으로 승부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계산적인 거라든가 실수를 줄이는 부분들, 시간 관리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까지 조금 망라되어 있는. 사실은 미적분은 이제 수능은 8문제인데 시간도 많고요. 내신이 이제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수능의 어떤 밑바탕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와보고 내신에서 통하면 수능 됩니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긴장되고 압박되는 훈련을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좋기 때문에 다음에 진짜 수능 때 잘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면 승부 좀 해봤으면 좋겠고 내가 이 짧은 시간에 이 압박감 속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접근하시는 거를 좀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트라이 해보셨다면 저로서는 좀 만족할 만한 시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와보고이 시험 대비하는 동안 선생님이 열심히 내준 문제들과 자료 중에서 좀 많이 유사성이 많았을까요? 네. 주로 주제 내용 일치,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빈칸 추론 같이 그 전통적인 수능형 문제들에 대한 적중률은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노트에서의 적중도 있었지만 이번에 와보고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나눠줬던 또 외부 지문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여기에서 학원에서 유형별로 연습 문제를 좀 일일이 제작을 했었고 다 풀려보았었습니다. 여기에서 3문항 이상 적중된 걸로 나왔습니다. 특히 마지막 30번 문항은 그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 찾기였는데 정답이 4번 레지스턴스였거든요. 네, 이 질문 학원에서 이제 연습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저도 4번에 레지스턴스를 넣었었는데 네, 이게 그대로 정답으로 출제가 돼가지고 이건 좀 얻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원용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트나 이 자체 제작 문제에서 좀 많이 적중률이 좀 높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적분 같은 경우는 숫자 변형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쪽 단원이 그 학교생들이 섣불리 문제를 바꿔서는 오류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단원이라서 문제의 어떤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숫자를 굉장히 간단하게 바꾸시는 형태가 많고요. 가장 1년 중에서 변형이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교재를 많이 풀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문제를 많이 변형하시기보다는 고3 실무에서 문제를 갖고 오신 게 아닌가 이미 검증된 문제로 시험을 보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기하 부분도 조금 선생님 캐릭터이실 수도 있지만 모험을 걸지 않으시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문제를 좀 내셨고요. 이번에 수능 특강이 그 공간동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부교재에 충실하셔서 문제를 내셔도 변별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서 기하 부분 역시도 이제 부교재에 충실한 당연히 학원 교재가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2개의 시험을 이제 치른다는 것 그래서 2개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하고 어떻게 어떤 좀 집중을 더 하는가에 되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아이들이 부담이 없는 쪽에 좀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하를 좀 편애했던 것도 같아요. 미적분은 거의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좀 많이 줬는데 조금 아쉬워하는 것들을 보니까 좀 시험이 끝난 다음에 깨달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일 해서 어느 경지에 좀 올라야지 그 다음부터 편해질 거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년에 이제 수능을 보는 고3이 되는 친구들을 위한 방학에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인가?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그 와보고 3과 수능 같이 말씀드리면 와보고 3 내시는 그 절대평가 그래서 이제 A, B, C 등도 약간 영어는 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학에 따라 좀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좀 73점 이상이면 A였다 약간 이런. 그래서 와보고 3은 약간 와보 1, 2처럼 열심히 내신을 공부하다기보다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들로 이제 활용해서 못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로 내신을 공부한다 말고 수능을 공부하되 수능 특강을 반드시 같이 공부한다면 내신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변형도 없습니다. 해봐야 보기만 바꾸는. 그래서 이제 뭐 1, 2와는 차원이 다른 난이도의 시험이니까 심지어 실제로 공부 안 한 친구들도 저희 정시반 학생들 중에 뭐 A 맞는 친구도 많더라고요. 시험을 안 보거나 A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이제 와보고 있으면 3학년은 하여튼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수능에 1등급이 3.1%였듯이 요즘 수능이 너무 어렵거든요. 내년엔 여러분 그 원래 수능이 원래 퐁당퐁당입니다. 근데 내년에 과연 올해 어려웠으니까 쉬울까요? 아닙니다. 내후년에 보는 지금 현재 고1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이제 내년에 수능 보는 친구들은 마지막 해입니다. 저번에도 마지막 교육과정 마지막에는 항상 어떤 일이 있냐면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어렵게 돼요. 아이들이 당황하게. 그래서 수능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일단 말씀드렸고 또 요즘 수능이 약간 아무래도 영어 시장이 크다 보니까 문제도 많고 사설 문제도 많고 엄청 많습니다. 근데 평가원만의 특징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보이는 게 정해져 있는데 왜냐하면 평가원은 딱 이게 어떤 그 주관적인 해석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언어학을 근거로 시험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반영해서 보여줍니다. 그 특징을 잘 잡아낸다면 뭐 수능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 아이들이 요새 약간 영어는 약간 등하시 되다 보니까 일단 어법은 안 하고 그냥 뭔가 단어 끼워 맞추기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잘하는 친구들도 약간 단어 끼워 맞춰서 뭔가 문해력이 좀 있으니까 좋았다가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막 이게 등락이 너무 심해요. 이유는 해석을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래도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조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잘 조합이 됐다면 문맥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해석이 됐을 건데 이상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어제 그 SNS 보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가 시뮬레이를 했는데 밑에 그거에다가 두고 보자라고 해석을 했듯이 그런 것처럼 이상한 해석이 많아요. 비슷한데 이상한 해석. 그래서 이제 해석에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논리 잡는 훈련 열심히 하셔야 되고 당연히 첫 문장 해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해석을 정말 중요하게 연습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사설 문제라 주시면 안 됩니다. 사설 문제는 어렵기만 해요. 그래서 뭔가 항상 중요한 건 기출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 분석 제가 해드리겠지만 하여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분석을 해야 되는지 푸는 게 분석이 아닙니다. 분석에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부고3 내신 쪽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한 학기 정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심화수학 또는 혹은 경제수학 선택하신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사실상 수능 준비라고 이제 보셔야죠. 일단 3학년 1학기 내신도 좀 잘 마무리하셔야 될 것이고 특히 3학년 초에 단위 상담을 아마 진행하시면 생각보다 내신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좀 하시면 되니까 확률과 통계 선택 안 하신다고 넘기지 마시고 가성비 있게 시간 투자해서 내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트렌드는 또 좀 북학원 같은데 좀 아주 딱딱하게 공부할 수 있는 몰입형 공부에 좀 많이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갔다 와서 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 실력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할 거고 수능은 11월에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7월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여름 더워서 여름에 같이 낄거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시험만 이렇게 치르면서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7월까지 끝낸다고 생각하시고 계획도 좀 수정하시고 뭐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파악 때 최선을 다해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와보고이 적중조사 연사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